대체불가 중앙영문법 오늘 15강 유닛 15 문장의 형식과 일형식 문장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오늘부터 챕터 3 문장의 형식이 시작이 되네요. 앞으로 문장의 형식과 관련돼서는 어디에 집중하셔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동사에 집중하실 시간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문장의 형식이 도대체 무엇인지 개념부터 잡고 가겠습니다. 동사 다음에 어떤 성분이 오는가에 따라 문장을 5가지로 분류한 것, 이것을 오형식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우리 지난 챕터에서 문장을요,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감탄문, 제어문으로 나눠봤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뭐가 다른 거죠? 자, 문장을요,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감탄문, 제어문으로 분류한 것은 어떤 문장이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가 또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에 따른 분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형식은 동사를 중심으로 동사 다음에 어떤 성분이 나왔는지를 보고 문장을 구조적으로 5가지로 분류한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의미적, 기능적 분류냐, 구조적 분류냐, 큰 틀에서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좋겠네요. 괜찮을까요? 자, 이어서 가볼게요. 자, 오형식을 이루는 필수 성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주어, 수로, 보어, 목적어 4가지가 바로 필수 성분입니다. 그런데 수어를 동사라고 한다고 그랬죠? 우리나라 환경에서 수어를 동사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저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어를 동사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오형식을 이루는 필수적인 성분은 주어, 동사, 보어, 목적어 4가지고요. 여기에 필요에 따라 수식어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했네요. 이 수식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형용사와 부사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품사와 성분은 다른 거라고요. 자, 품사, 보통 팔품사라고 하는 것은요, 단어를 8가지로 분류한 거고 이 단어가 문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요. 어떠한 역할에 해당하는 게 바로 성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떤 품사가 어떤 성분 자리에 들어가고 어떤 성분 자리에 어떤 품사가 들어오는지 이거 확인하셔야겠죠. 이거 다 봤던 건데요. 지금쯤이면 암기가 정확히 됐어야 합니다. 아직 안 되었으면 조금 더 분발하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필수 성분에 사용되는 품사. 자, 주어 자리에 사용될 수 있는 품사 혹은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 상당어고, 상당어 싹 빼고 명사라고 한다고 했네요. 이때 명사라는 것은 기본 개념은 명사란 말이 포함된 대명사, 명사구, 명사절을 모두 언급한다고 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사용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기본 개념은 그렇다고 보신다고 그랬어요. 예외적인 것들은 나중에 한다고요. 자,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 명사. 자, 보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요, 2가지였네요. 명사와 형용사. 목적어가 될 수 있는 품사, 명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사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당연히 동사인 비동사 또는 일반 동사일 거고요. 자, 이러한 비동사와 일반 동사 앞에 의미적, 문법적 보조 기능을 하는 조동사가 함께 붙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형식 자리에 어떤 성분이 어떻게 배치하고 그리고 그 성분 자리에는 어떤 품사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큰 틀에서 보도록 할게요. 문장의 오형식입니다. 이제 조금 익숙하실까요? 몇 번 봤는데요. 아직 안 되셨다고요? 그러면 조금 더 관심과 애정을 쏟으시죠. 관심 없으면 절대 내 눈에 안 들어와요. 근데 관심을 가져야 또 눈에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질문 하나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영어는 뭘로 시작하죠? 주어와 동사로 시작합니다. 자, 문장의 오형식이라는 것은 문장 전체를 놓고 동사를 기준으로 어떤 성분이 왔는가에 따라 5가지를 분류한 거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문장 전체 기본 5가지 구조 아닙니까? 근데 그 구조가 보시다시피 주어와 동사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럼 영어는 기본적으로 주어와 동사로 시작한다는 거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동사를 기준으로 동사 다음에 어떤 말이 왔는가에 따라 적어도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나눠놨구나. 이런 것도 이제 점차 더 많이 보이실 것 같습니다. 괜찮을까요? 주어, 동사만 가지고 의미 전달이 가능한 문장 1형식이라고 부르고요. 동사 다음에 주어를 보충하는 주격, 보어까지 나오는 문장을 2형식. 동사 다음에 목적어까지 갖춘 문장은 3형식. 이번에는 동사 다음에 목적어 하나가 아니라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즉 목적어 2개까지 갖춘 문장은 4형식.
동사 다음에 목적어 그리고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목적격 보호까지 갖춘 문장 이것을 O 형식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수식어는 필요하면 있을 거고요. 필요 없으면 없을 겁니다. 맞나요? 이거는요. O 형식을 성분으로 표시한 거고요. 각각의 성분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가 있다면서요. 그거를 표시해보면 이렇습니다. 주어 자리에는 명사가 들어가 있을 거고요. 동사 자리에는 당연히 동사 들어갑니다. 자, 연두색으로 표현된 거 얘는 주격 보호였고 얘는 목적격 보호였죠. 자, 주격 보호든 목적격 보호든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 혹은 보호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와 형용사 두 가지였습니다. 목적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목적어 어쨌든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 뭐라고요? 명사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수식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형용사하고 부사였죠. 결국 O 형식에 들어가는 성분을 품사적으로 이렇게 딱 바꿔놨더니 결국 뭐다?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네 가지다. 제가 첫 시간부터 계속 강조해왔던 말씀. 이제 어느 정도 공감도 되시고 많이 친해지셨을까요?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4번 보실 텐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떤 문장이 몇 형식인지 구분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대요. 지금 보니까 선생님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 갑자기 또 무슨 말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어떤 문장 전체가 얘가 몇 형식인지 판단하는 거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시험에도 문장을 주고 얘가 몇 형식인지 구분해라 절대 나오지 않고요. 그러면 지금 이거 O 형식 왜 하는 거예요? O 형식은 문장 전체의 기본 5가지 구조이기 때문에 이 기본 5가지 구조를 알면 영어의 문장 구조를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의미 파악도 제대로 하고 해석도 빠르고 정확하게 하고 말도 빠르고 정확하게 만들어 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배우는 거지. 어떤 문장이 통으로 몇 형식인지 이거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더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한 문장에는요. 2개 이상의 또는 준동사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동사 또는 준동사가 만드는 덩어리, 영어로 하면 chunks를 파악해서 문장 전체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때 준동사라는 것은요. 곧 하시게 될 텐데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아이들은 공통적으로 동사를 다른 품사로 만든 겁니다. 결국 이 아이들은 동사를 기반으로 탄생한 아이이기 때문에 동사의 성질 특성을 갖고 있기는 해요. 동사의 가장 중요한 성질과 특징은요. 그 동사가 뭐냐에 따라서 그 뒤에 보호, 목적어 등등을 동반할 수 있다. 즉 어떤 성분을 동반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한 문장에는 2개 이상의 동사 또는 준동사 이렇게 동사에서 만들어진 동사의 특징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많아서 그 동사 또는 준동사가 만드는 덩어리를 파악해서 문장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My mom told me to help the old lady move the box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 전체가 몇 형식인지 파악하는 거 이건 큰 의미 없다고요. 대신 my mom은 이 문장에서 주어고요. told가 문장의 동사입니다. 자, 문장의 동사라는 것은 다로 해석이 되면서 문장 부호가 붙어 있는 것을 말해요. 이 told가 문장의 동사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요. 지금 그냥 가볍게만 보세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느낌만 잡으시면 됩니다. 얘가 동사고요. 얘가 목적어고 얘가 목적격 보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얘가 이렇게 덩어리가 돼요. 그리고요.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가 사용이 됐는데 투부정사의 help라는 동사가 목적어, 목적격 보호를 동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도 이렇게 덩어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help라는 이 투부정사에 사용된 help라는 동사가 목적격 보호로 move라는 동사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 move라는 동사가 그 뒤에 the box라는 목적어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또 이렇게 덩어리가 됩니다. 이 told를 중심으로 보게 되면 O 형식이고요. help를 중심으로 보면 또 O 형식이고요.
무부를 중심으로 보면 얘가 3형식입니다. 그러면 이 문장 전체는 총 13형식인가요? 그냥 농담식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문장 전체의 형식을 파악할 때는 문장의 동사를 기준으로 봐요. 그러면 이 문장은 5형식인데 이 문장이 5형식이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중요할까요? 그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큰 틀에서는 5형식이지만 그 안에 이렇게 투부정사 같은 준동사가 동사의 특징을 담고 있어서 또 얘부터 이 help부터 여기까지의 복잡한 덩어리가 또 하나 들어가고 또 help라는 것도 여기서 투부정사로서 동사의 특징을 담아서 이 목적격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그 목적격 보호에 사용된 move라는 동사가 또 목적어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형식이 짬뽕으로 있는데 문장 전체가 5형식인지 판단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 그냥 이렇게 동사나 준동사들을 보고 거기에 따른 덩어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형식이라는 것은 앞으로 저와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걸 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 문장 부호가 붙은 문장이 몇 형식인가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댓글로 막 그거는 물어보지 않아서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신 선생님 이 문장에 사용된 동사나 준동사가 어디까지 덩어리로 묶여야 할까요? 이런 구조를 보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괜찮을까요? 지금 이렇게 형식과 관련돼서 문장 구조와 관련돼서는요. 저의 다른 교재죠. 한 권으로 끝내는 필수구문 천재 이미 강좌도 다 만들어져 가지고 업로드가 돼 있는 상태일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고급진 문장들로 충분히 연습할 수 있으니까요. 아직까지 이거와 관련돼서 정보를 모르고 계시거나 공부를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 영문법과 지금 하는 영문법과 연계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 끝내고 나서 이거 반드시 연계해서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잘 만들어진 교재와 강의예요. 저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냥 제 개인적인 바람일 수도 있긴 한데 구문하면 딱 떠오르는 게 천일문이거든요. 천일문보다 제가 보기에는 더 좋습니다.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꼭 한번 봐야 될 것 같죠? 자, 이제 정리하고요. 1형식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늘 해왔듯이 개념부터 봅니다. 자, 1형식의 개념은 주어와 동사만으로 의미 전달이 가능한 문장, 이걸 1형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형식 문장이라고 하더라도요. 주어와 동사만으로 이루어진 1형식 문장을 여러분들 거의 못 보실 겁니다. 왜냐하면 1형식 문장에 대체로 부사적 수식어, 즉 부사란 말이 들어간 부사, 부사구, 부사절이 함께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사적 수식어는요. 그 길이가 얼마나 길던 그 부사적 수식어가 얼마나 많던 문장 형식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문장 형식을 파악할 때는 다 빼버려야 됩니다. 괜찮을까요? 자, 구조 다시 확인하죠. 1형식은 주어, 동사만으로 의미 전달이 가능하고요. 부사적 수식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얘는 형식을 판단할 때는 신경 쓰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문 두 개가 있습니다. He runs fast. 그는 주어. runs 달린다 동사. 이때 fast는 빨리라고 해석이 되면서 빨리 달린다라는 동사와 촥 달라붙죠. 동사와 촥 연결돼 동사를 수식한다는 거 그러면 이 아이는 부사잖아요. 그러니까 문장 형식을 판단할 때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러면 주어 동사만으로 이루어진 1형식 문장 딱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밑에요. Birds sing in the tree라고 되어 있네요. 자, birds 새들은 주어고요. sing 노래를 부른다. 자, 그 다음에 전치사 나온 순간 명사까지 이렇게 가져야겠죠. 그런가요? 자, 이 아이의 이름은 전치사로 시작되는 아이라서 전치사구.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가 나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전명구라는 별명 따로 지어서 부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것은 전치사구나 전명구는 이 아이의 이름이고 얘가 문장 내로 들어가면 형용사 구, 부사 구와 같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일종의 수식어구의 역할을 하는 거죠. 둘의 구분은 전치사구 앞에 명사가 있고 그 명사를 수식하면 형용사구, 그렇지 않으면 부사구로 뭐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일단 전치사구 앞에 명사가 없습니다. 동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적어도 형용사구가 아닌 부사구겠죠. 부사구는 문장 형식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따라서 얘는 주어 동사만으로 이루어진 1형식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문장이 몇 형식 문장인지 판단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주어 동사라는 거 구분하시고 아 얘가 부사야.
그리고 얘가 전치사 구로서 부사 구의 역할을 하는구나. 요거까지만 보셔도 괜찮고 사실 근데 이거 봐보면 얘가 몇 형식인지 다 들어가긴 해요. 근데 이건 단순한 문장이니까 뭐 금방금방 파악이 되는 거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학년이 올라가고 레벨이 올라간 문장 점점 길어지거든요. 그럴 때마다 전체의 형식은 중요하지 않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동사 그리고 준동사들 이런 걸 중심으로 덩어리 묶어 나가면서 구조를 단순화시키고 빠르고 정확하게 의미 파악한다. 됐습니다. 자, 이제 주요 일형식 동사 볼 텐데요. 각각의 형식마다 그 형식에 자주 쓰이는 동사들이 있는데 이 동사들은 다른 단어, 다른 동사보다 최우선적으로 암기가 돼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기 때문에요. 형식마다 제가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리고 맨 앞에 보면 한 장으로 끝내는 지금 문장의 형식 파트에도요. 표 하나에 딱 정리를 해놨어요. 그거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요 일형식 동사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happen과 occur가 있는데요. 둘 다 어떤 일이 일어나다, 발생하다 정말 많이 쓰이는 동사입니다. happen 또는 occur. 어떤 일이 일어나다, 발생하다. 일형식 동사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예문 두 개가 나와 있는데요. 이건 살짝 지금 뭐 레벨 1이나 중학교 1학년 수준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사실 이거 고등학교 1학년에 사용되는 문장인데 이런 것들도 일형식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고 사실 이 예문들은요. 여러분들 그 한 권으로 끝내는 필수구문 천재에 가면 나와 있는 거거든요. 같이 연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첫 번째. Learning does not happen in the same way for all people. 자, 고등학교 1학년 예문 맛 좀 보실까요? Learning, 배움은 얘가 주어고요. 사실 여기 보면 does not happen이 있어요. 우리 does not이라는 것은 일반 동사를 부정할 때 쓰는 그런 조동사라고 배웠습니다. 그럼 얘가 큰 틀에서 조동사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영어는 주어와 동사로 시작하기 때문에 얘를 아직 모른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주어라는 걸 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배움은 일어나지 않는데요. 발생하지 않는데요. 자, 얘가 전치사, 명사, 덩어리, 방법이란 뜻입니다. 전치사, 명사, 덩어리 묶어볼게요. 그러면 배움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혹은 방식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배움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일어나거나 발생하지 않죠.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교육 방식만 적용하면 되겠네요. 그렇지 않죠. 각자 개인마다 상황이 다 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마다 배우는 방식과 배우는 정도가 다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주어 동사 다음에 전치사 명사 덩어리 전치사 명사 덩어리입니다. 보면 적어도 이 전치사 명사 덩어리는 앞에 명사 없으니까 부사 구라고 금방 판단이 돼요. 얘는요. 앞에 명사 있네요. 그럼 얘를 수식하는지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을 위한 동일한 방법으로 의미도 매끄럽지 않고요.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사실 전치사구는요. 이게 형용사구든 부사구든 문장 형식을 판단할 때는 아예 그냥 삭제를 시켜주시면 돼요. 이 약간의 논란이 있긴 한데 저도 이게 약간의 애매하긴 한 것 같은데 어쨌든 형식을 판단할 때는 전치사구는 그게 형용사구든 부사구든 그냥 모두 다 삭제를 시키면 됩니다. 사실 뭐 형식 판단하는 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뭐 논란의 여지고 있고 뭐 이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형식 판단할 때 우리가 연습 과정에서 형식을 판단할 때 전치사구는 그게 형용사구든 부사구든 모두 제외시킨다. 뭐 간단하게 제외 주어 동사만으로 의미 전달이 가능한 일형식 문장. 두 번째, much of learning occurs through trial and error라는 이것도 굉장히 좋은 문장이죠. 일단 occurs가 얘가 동사입니다. 3인칭 단수 현재형으로 나와 있는 것도 보이실 거고요. 앞에 부분은요 복잡하니까 일단은 전체의 주어로 볼게요. 많은 배움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배움의 많은 부분은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주어로 보시고요. 얘가 동사죠. 그 다음에 이 through라는 것이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명사까지 덩어리를 묶으면 얘가 일단 형용사군지 부사군지 뭐 몰라도 그냥 형식을 일단 제외. 많은 배움은 또는 배움의 많은 부분은 trial and error는요. 시행착오라는 뜻의 덩어리 표현입니다. 이게 시도고요. 이게 오류란 뜻이거든요. 뭐 시도해보고 실수가 일어나고 에러가 발생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냥 시행착오입니다. 그러면 배움의 많은 부분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발생한다는 거죠. 실패가 없이 배움도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완벽하면요. 이게 뭐 더 이상 배울 게 있을까요? 근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야 그 부분을 보완하면서 배움이라는 것이 발생하고 실력이라는 것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복습 시간도 계속 강조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습 시간에 내가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발견이 되고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때 진짜 실력이 그 과정에서 늘어난다고요. 뭔가를 도전해보고 거기에 실패가 있고 그 과정에서 실패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배움도 일어나고 발전도 일어나고 하는 거잖아요. 자, 중요한 건 그 의미가 아니라 주어 동사로 의미 전달이 가능한 일형식 문장이다. 이걸 보시는 것이고요. 아, 일형식 문장에 happen과 occur라는 거 굉장히 잘 쓰이는구나. 의미는 일어나다, 발생하다. 좋습니다. 두 번째, matter하고 count가 있는데요. 얘네는 일형식 문장의 동사로 쓰이잖아요. 그럼 중요하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matter는요, 명사로 쓰여서 문제라는 뜻으로 되게 많이 쓰이죠. 우리가 일상 회화체에서 what's the matter 할 때 뭐가 문제야? 그때 matter는 명사입니다. 근데 얘가 동사로 쓰여서 일형식에 쓰이잖아요. 중요하다는 뜻을 나타내요. 자, count도요, 동사로 쓰이면 세마다 수를 세다는 뜻인데 얘가 일형식 문장에서 중요하다는 뜻을 나타낼 수 있어요. 결국은 matter와 count가 중요하다는 뜻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 그런데 보니까 얘가 일형식에 자주 쓰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money doesn't matter to me. money 주어고요. 자, doesn't matter가 얘가 동사가 되겠죠. 자, 전치사 덩어리 묶어서 형식 파악할 때는 제외. 돈은 중요하지 않다. 나에게. 일형식 괜찮을까요? 자, 근데 형식보다는 matter가 중요하다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구나. 자, every moment counts. 굉장히 또 좋은 말이고 유명한 말입니다. 모든 순간은 count, 중요하다. 모든 순간은 셈하다. 이런 게 아니죠. 모든 순간은 중요하다. matter, count 중요하다는 뜻으로 사용될 수 있구나. 그런데 보니까 일형식에 자주 사용되는구나. 좋습니다. 3번 되게 유명한 단어고 이거는 뭐 중요한 단어입니다. 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특히나 더 중요해요. work는요. 얘가 동사로 쓰일 때 기본적으로 일하다는 의미를 나타낸다는 거 OT 때도 말씀드렸고요. 명사로 쓰이면 일, 작품, 여기에 뭐 직장 등을 의미하죠. 근데 얘가 work가 동사로 쓰여서 효과가 있다, 작동하다 이런 뜻을 나타내고요. 이럴 때 일형식 문장에 사용되더라 이런 겁니다. work가 이런 뜻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해석이 되겠네요. 자, 밑에 예문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문 This medicine works well. 이때 medicine은 약이란 뜻이죠. 이 약은 주어네요. 일한다, 잘. 이 약이 잘 일한다고요? 약이 잘 일한다는 것은 결국 효과가 있다는 뜻이죠. 이때 work는 3인칭 단수 현재형의 동사로서 효과가 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네요. well은 잘이라는 의미로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 전체로 일형식이고요. work가 일형식 문장에서 효과가 있다는 뜻을 나타내는구나. 제가 OT 때 이런 말씀 드렸죠. 약과 함께 쓰이는 work는 효과가 있다는 뜻을 나타낼 수 있다고. 자, 밑에요. My computer doesn't work at all. 내 컴퓨터는 주어고요. 얘가 동사 덩어리라는 건 이제 아실 거고요. 근데 보니까 여기에 부정문이죠. 부정문 끝에 at all이 붙어 있으면요. 이 at all은 부정어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내 컴퓨터는 전혀 일하지 않는다. 결국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 자, work가 기계리와 연결되면 작동하다는 뜻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그랬네요. 자, OT 때 보셨던 그 work라는 단어를 예문과 함께 확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work가 이런 뜻으로 쓸 수 있다는 거. 이럴 때는 우리가 일형식으로 본다는 거. 자, 4번 마지막 last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last는요. 얘는 형용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여요. 근데 얘가 동사로 쓰이면 지속하다라는 뜻을 나타낼 수 있고요.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The meeting lasted for 3 hours. 그 회의는 주어고요. 얘가 동사로서 과거형으로 쓰였다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for 전치사, 명사 덩어리. 그러면 전치사 구는 형용사 구든 부사 구든 문장 형식을 고려할 때는 생각하지 않으니까 주어 동사만으로 이루어진 일형식 문장이고요. 이때 그 회의는 지속되었다. 3시간 동안. 자, for라는 전치사인데요. 그 뒤에 숫자를 포함한 시간의 길이가 나오면 이때 for는 동안이라고 해석하거든요.
따라서 그 회의는 3시간 동안 지속이 되었다. 아, last에 이렇게 동사의 의미도 있구나. 이러한 지금 보신 동사들이 일형식 주요 동사 일단 요 정도까지만 주요하게 암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일반적인 그런 일형식 동사들은 그때그때 문장을 보시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happen, occur, matter, count, work, last까지 이렇게 봤네요. 됐어요. 이제 관련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사실 이건 절대 시험에 나오지 않고요. 우리가 개념을 확인차 풀어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주어가 될 수 있는 품사 그렇습니다. 명사. 보어가 될 수 있는 품사 2가지. 명사, 형용사. 목적어가 될 수 있는 품사 그렇습니다. 명사. B번 보기와 같이 밑줄 친 문장의 문장 성분을 주어면 S로, 동사면 V로, 수식어면 M으로 이렇게 표시하시오. 수식어는 modifier의 앞글자 M이라고 했습니다. 자, 보기 보죠. The dog sleeps on the sofa. 그 개는 주어, 잔다 동사, 소파에서 전치사구가 수식어구로 들어가 있네요. 굳이 나누자면 여기는 부사구입니다. 1번 The sun rises in the east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양은 떠오른다 서쪽, 아니 동쪽에서 이렇게 된 거죠. 주어 동사 수식어입니다. 2번 Birds sing beautifully in the morning. 새들은 주어, 노래 부른다 동사, 아름답게 노래 부른다 부사, 수식어인데 부사보고요. 전치사 명사 덩어리 수식어구 이때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얘도요. 동쪽에서라는 위치나 장소를 나타내는 얘도 부사구로 보시면 되겠죠. 적어도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구는 아닐 겁니다. 자, 앞으로 이제 수식어는 그냥 M으로만 표시할게요. 3번 It rains heavily during the summer. it은요 날씨를 이야기할 때 주어 자리에 쓰인 비인칭 주어죠. 얘가 비가 내린다라는 의미의 동사고요. heavily 심하게, 세차게, 세게라는 의미의 부사입니다. 그 다음에 전치사, 이게 조용히 전치사거든요. 동안을 나타내요. 여름 동안이라는 의미의 수식어, 시간의 부사구일 겁니다. 자, 4번 He swims every morning at the pool. 그는 주어 수영한다 동사, 매일 아침이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고요. at the pool 전치사부터 명사 덩어리로 장소나 위치를 나타내는 부사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 수식어가 되겠죠. 5번 The dog barked at the strangers. 자, 그 개가 짖었습니다. 멍멍같이 짖었다. barked 과거형이죠. 전치사, 명사, 덩어리, 수식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앞에 명사 없으니까 적어도 형용사구는 아닐 겁니다. 수식어로서 부사구. 아, 다 일형식이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자, C번. 보기에서 알맞은 동사를 골라 빈칸에 쓰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보기에 work, lasted, matter, counts, happen이라고 이렇게 시제가 좀 다르고요. 이거 수도 좀 다른 것도 확인하신 상태에서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1번 accident blank all the time. 자, all the time은 항상이란 뜻이에요. accident는 사건이나 사고를 말하고요. 여기 뭐 사고도 괜찮아요. 얘는요 어떤 의미를 나타내냐면요. accident blank all the time. 사고는 항상 일어나기 마련이다. 사고라는 것은요 뭐 좋은 일은 아니지만 언제 어디서든 늘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조심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일어나다는 의미의 동사가 들어가는 거 적절합니다. 그러면 일어나다 어디 있습니까? 여기 happen하고 occur는 안 보이죠? 게다가 이게 복수니까 동사도 복수로 happen 쓰시면 되겠네요. 이런 말도 유명한 말입니다. Accident happen all the time. 2번 every vote blank in the election 이라고 되어 있죠. 자, vote는 투표를 말합니다. election은 선거를 의미하죠. 자, 그러면 모든 표는 선거에서 그렇습니다. 중요하다가 돼야겠죠. counts가 들어갑니다. 선생님, 모든 표라는 것은요. 이거 복수의 개념인데 왜 3인칭 단수 현재형을 쓰죠? 이건 나중에 하실 거니까 일단 의미적으로만 보세요.
count가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다는 거. 3번 the machines blink perfectly 라고 되어 있네요. 그 기계들은 완벽하게 그렇습니다. 작동한다 이렇게 들어가겠죠. 복수니까 복수로도 잘 되어 있고요. 4번 the price doesn't blink to me. 가격은 동사가 들어가겠네요. 저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뭐 가격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뭐 원하는 거 마음대로 고르세요. 누가 저한테 이런 말 하면 좋겠죠? 여러분들한테도요. 5번 the battery blinked for several days. 자, several은요 몇몇의란 뜻이거든요. 몇몇의 날들 동안이니까 그냥 며칠 동안이 되겠죠. 자, 배터리가 며칠 동안 지속되었다. 이게 적절하겠네요. 결국 사용하고 보니까 다 일형식의 주요 동사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동사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문장의 형식의 기본 개념하고요. 일형식 문장까지 살펴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금 더 복잡한 거 갑니다. 이제 16강이고요. 유닛 16 이형식 문장. 이거 보어가 포함돼서 복잡하긴 한데 제가 그동안 살짝 누적을 시켜와가지고 생각보다 할만하다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복습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